광주에 사는 60대 여성 이순자 씨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계속 습관처럼 물을 챙겨 마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급기야 실신 직전까지 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전하트륨 혈증,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상식,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 과연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걸까요? 특히 60대 이상에게는 이 상식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1980년대 미국의 건강 캠페인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루 8잔의 물을 마시자는 문구가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문제는 그 기준이 당시 체중 70kg 이상의 활동량 많은 남성 기준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준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에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인식까지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은 떨어지고 필요 수분량도 줄어듭니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물을 많이 마실수록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되고 과도한 수분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생기는 것이 바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희석돼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바로 전하트륨 혈증의 원인입니다. 이순자 씨처럼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럼증, 구토, 근육 경련, 심한 경우엔 의식 저하나 발작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럼 도대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갈증이 날 때 마시는 것. 그게 정답입니다. 억지로 알람 맞춰가며 물을 밀어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기준. 바로 소변색입니다. 몸속 수분 상태는 소변색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 너무 맑고 투명하면 오히려 수분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연한 노란빛이면 지금 수분 상태는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 계시죠? 속이 약하신 분들은 이 습관이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식사 직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나 국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돼서 음식 소화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취침 전,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다음날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물을 마시는 양뿐 아니라 마시는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빠지나요? 정답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 때문에 덜 먹게 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지방이 연소되거나 체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분 과다로 부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커피나 차는 수분 섭취에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 섭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어도 대부분의 수분은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커피나 차도 하루 수분 섭취량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국이나 과일도 수분인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은 어느 정도 수분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국, 수박, 배, 오이 등은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즉, 생수만으로 2리터를 채우지 않아도 이미 음식으로 상당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수분 습관은 어떤가요? 하루에 생수 몇 병을 마시는지, 혹은 커피, 차, 국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인 양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신 분은 댓글로 저는 하루에 대략 몇 밀리리터 마십니다. 남겨주시면 전문가 기준으로 적절한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너무 억지로 물을 마시고 있었나?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놓치곤 하니까요. 이제 마무리로 고령자분들이 기억해야 할 수분 섭취 3대 원칙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갈증이 날 때만 마신다. 목이 마르지 않는데 억지로 마시는 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갈증은 몸이 보내는 가장 정확한 신호예요. 두 번째, 소변색으로 수분 상태를 체크한다. 진한 노란색 수분 부족, 맑은 물빛 과다 섭취 가능, 적당한 연한 노란색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공복, 식사 직후, 취침 전은 조심한다. 위장이 비어 있을 때 또는 식사 직후, 잠자기 전에는 물 섭취가 위장과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기 쉬워 과도한 수분 섭취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갈증이 날 때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것. 이게 가장 건강한 수분 섭취 방식이다. 하루 수분 섭취는 물뿐 아니라 음식, 국물, 과일, 커피 등도 포함된다. 중요한 건 양보다 균형. 무조건 많이 마시기보다 내 몸에 맞게 마시는 습관이 핵심이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는 하루 물 마시기 습관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균형 있게 마시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분 습관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에서 당장 빼야 할 3가지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